자,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첫 번째 모의고사가 3월 23일 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어, 수능을 보기 전까지 총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3월달 모의고사는 우리가 지난 2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야심차게 한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시험일 수 있는데 자, 결과는 4월 17일 날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그때 보시기로 하고 지금 가채점에 기반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신문에 첫 번째 모의고사 입시 기간마다 원점 등급 컷이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국어인데 화작은 89에서 92가 1등급 컷이고 원매는 86에서 89. 그죠? 약간 차이가 있죠. 원매가 점수가 좀 낮은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을 맞더라도 점수가 낮다. 그 얘기는 화작이 더 맞아야지 등급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 같은 맥락으로 확통과 미적 기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바뀐 통합 수능의 결과치입니다. 똑같은 영역이지만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인지를 준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점이 등급 컷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국어 영어는 어려웠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평이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다 어려웠죠. 그죠? 영어는 또 지난해 3.4% 수준이라 그러고 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여겼던 학생도 있었을 거고요. 그만큼 국어 영어가 지문이 길어져서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었고 수학도 계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자신만의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지만 수능하고 똑같은 환경 한번 맞춰보려고 시계도 다 떼고 또 컴퓨터 사인펜만 사용하게 하고 최대한 수능과 비슷한 환경을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어찌됐건 전년 모의고사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수능에 대한 리허설 있잖아요. 가짜 시험입니다. 모의고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제초만 결과만 가지고 너무 과한 불안감도 금물이고 또한 과한 자만도 금물입니다.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정시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시까지 한번 달려가도 되겠다. 또는 정시를 생각했는데 이거 무조건 정시는 안 되겠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는 N수행 없이 재수생 N수행 없이 고3끼리만 경쟁한 거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나오는 이 데이터보다는 분명히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뭐 물론 올라간 친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점수가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약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수시 정시, 수시 중에서도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그 다음에 정시로 가는 어떤 그 직행하는 것들이 맞느냐.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정시까지 준비하는 게 맞죠. 그죠? 정시만, 수시만이 아니라 정시까지 준비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수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고민하셔야 되고 자, 4월 17일에 성적표가 나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자, 원래 수능에는 원점수가 공개 안 되지만 모의고사는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등급, 표준점수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정답률 A부터 E까지 나오는데 A는 80 이상, B는 60 이상이라서 요 쉬운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틀린 것들은 실수로 틀린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모르는 건지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 기관에서 제시했던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점수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그래서 요 둘넷 여섯 개의 기관에서 추정치를 한 거예요. 시간대별로 점수가 달라지는데 저는 수능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채점의 결과는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략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여섯 개를 평균 냈더니 자, 1등급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은 89점 정도 형성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작년 수능의 실제점만 결과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아이들 느끼기엔 수능보다는 1등급 컷이 더 낮으니까 더 어렵게 여겨질 개수가 있겠죠. 2등급도 마찬가지로 82 정도, 3등급 73, 4등급 62인데 자 수능하고 비교해봐도 점수가 더 떨어져 보이니 우리 아이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엄매까지 봤습니다. 자, 엄매 점수를 한번 놓고 보면, 자, 엄매 점수는 86, 79, 71점. 전년도 수능 실제점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점수가 더 낮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작하고 비교해 봐도 엄매 점수가 더 낮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어라도 똑같은 1등급이라도 엄매는 86이 1등급이라고 추정하는 거고 화작은 89라고 89가 1등급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형 수능에 대한 새로운 어떤 분위기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보통 우리가 최저로 국어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수능에서는 한 80점 정도는 맞아야 됐고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한 70점은 맞아야지 그래서 3등급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이도에 따라 분명히 원점수는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 중간 어디쯤 그죠? 보통 우리가 최저 개념으로 수능을 수업 먹으려면 그래도 75, 80점 정도는 국어에서 맞아줘야지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과 미적 기하이 나눠지는데 마찬가지로 확통의 1등급은 86, 72, 61. 지난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국어보다는 좀 차이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지만 확통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난 수능보다는 점수가 더 낮은 걸 보니 수학도 아이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좀 있지 않았을까. 자, 미적은 더 낮습니다. 점수가. 지난 수능하고 비교해봐도 점수가 낮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미적 50점대 중후반. 자,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도 확통과 좀 비슷한데 85, 78, 69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수학에서 느껴진 난이도가 좀 체감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수학도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60점 정도는 맞아야지 수학에서 의미 있는 그 최저로 활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말처럼 쉽지 않죠. 수학에서 60점 이상 맞는다는 게 문과 학생이 수학에서 최저로서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세 개 영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학 3등까지 맞으려면 그래서 한 60점 가까이는 중후반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원점수라는 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전년 대비해서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영어는 뭐 말할 게 없는데 우리 작년 수능 대비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은 올랐고 2, 3등급은 떨어졌는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볼 텐데 이론적으로는 사회탐구가 9개 과목, 과학탐구가 8개 과목인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 과학의 2 과목도 다 빼기 때문에 실적으로 11개 과목입니다. 자, 사탐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는 걸 볼 때 사탐을 탐구를 다 끝내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사탐은 뭐 의미를 주기는 뭐하지만 정말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윤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올 사회문화가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었습니다. 작년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 보면 사탐도 전반적으로 실제 수능보다는 점수가 많이 낮은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건 딴 거보다는 그럼 3등급 정도 맞으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나 50점 만점에서 30점에 35점은 돼야 되지 않나 잘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정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조합의 탐구 과목 2개야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수가 형성이 되니 한번 살펴보시고 뭐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마찬가지고요. 표면적으로 보여주기는 건 뭐 이번에 세계사가 제일 쉬워 보였다는 느낌 좀 있네요. 자, 그리고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인데 전체적으로 경제 같은 경우는 지난 수능에서 1등급 컷이 그 만점 맞아야지 1등급 됐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이번에는 뭐 43점 1등급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사회문화, 그다음에 그 1, 2등, 1, 3등급 컷이 3등급 중반.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포함한 사탐 영역에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 틀려도 1등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렵게 나오면 43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과목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 이게 가장 1, 2등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이었고 올해는 투 과목에 대한 그 선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원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사탐보다는 느낌이 좀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가채점의 결과긴 하지만 3월 모평의 이 점수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뭐 이건 대부분 웬만한 학교에서는 2학년 때 배웠을 과목들인데도 불구하고 탐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도 많이 어색한 분위기일 것 같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제 수능보다는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가채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은 대충 채점해 놓고 아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무턱대고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괴리가 심하면 내가 어디까지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불가능의 영역처럼 보이면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저학력으로서의 수능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정시로 몰빵할 건지 아니면 최저학력으로서 논술인지 종합인지 아니면 교과전형인지 그다음에 두 개를 쓸 건지 세 개를 쓸 건지 어떻게 네 개를 쓸 건지 이런 조합들을 여러분들 잘 찾아 보셔야 되고 그런 과정으로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점수는 4월 17일 나오기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4월 12일 날 우리가 두 번째 모의평가를 보게 돼 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우리가 5월 10일로 연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답부터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학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좀 추합해서 좀 알려드리는데 자, 내신은 국영수사과의 내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맞았던 수능 점수입니다. 그리고 국영수사 탐구에 대한 두 과목 평가까지 해서 한번 이 변체를 봤더니 이 1.3위는 전교 1등권이죠. 이 학생은 3월달에 95.5%로 평균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서울대를 감히 도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떨어졌죠. 6월달, 9월달 겪었는데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만점 맞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수능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마지막엔 떨어지고요. 3월달 대비해서 좀 더 떨어졌죠. 자, 2등 학자리 학생도 84%를 시작해서 80.17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내신 대비해서 점수가 그렇게 수능에서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은 1년을 살아가면서 내신 관리하랴, 학생부 관리하랴, 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이나 또 수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당연히 수능에만 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뭐 재수생들은 N수생들은 수능만 공부하면 되겠지만 저 89로 시작해서 75, 98로 시작해서 95. 그 다음에 이 학생 뭐 3월 달은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수능은 거짓말처럼 다 떨어지고요. 특히나 1등급 때는 그나마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 2등급 때부터는 좀 괴리가 좀 심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요. 그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80으로 1로 시작했는데 47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세웠겠죠. 수능이 필요 없는 전략이 갔을 때는 개연성이 있고요. 69로 시작해서 51, 76로 시작해서 60, 다 떨어지고요. 그죠? 그런데 대반전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수능이 93 나왔던 친구는 서울대를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85%인 학생은 성대와 중앙대 한양대 붙었는데 이렇게 약간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5%밖에 안 맞은 이 학생은 연대를 붙었습니다. 추천형으로. 자, 국영수가 되게 빵빵하죠. 그죠? 1등급 되는 탐구는 거의 버릇이피 했는데 전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요 전형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갔고요. 이 학생은 약대, 어마어마한 약대인데 95%의 내신을 가지고 그 수능을 가지고 붙었습니다. 다 수시에 붙은 거고요. 이 학생이 70%밖에 안 되는 학생인데, 그죠? 70%밖에 안 되는 학생인데 한국교원대와 외대를 종합으로 붙고 경희대를 교과로 붙었습니다. 게다가 또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은 좋은데 이 수능은 정말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엉망이잖아요. 50%밖에 안 됩니다. 4등도 아닌 5등급 대가 넘어가는데 동국대, 성실대, 국민대를 그것도 교과전형으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동국대는 일단 최저가 없고요. 성실대는 작년에 2합 5였죠. 국민대는 2합 6, 그죠? 그거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여기 2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정시로 들어가면 당연히 못 갑니다. 이 학교를. 그런데 전략적으로 공부한 거죠. 내신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지만 전략적으로 잘가고있니다 같은 맥락으로 국승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이 점수 가지고 정시로 가기 어려운데 어찌됐건 이 학생은 내신이 좋으니 간 거고요. 아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종합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종합에 대한 합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위 학생보다 내신도 안 좋고 수능 성적도 안 좋지만 외대, 홍익대, 건대를 붙었습니다. 다 종합전형이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지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위에 있는 학생보다 내신도 안 좋고 수능 성적도 안 좋지만 이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 학생하고만 비교해 봐도 국민대가 좋냐, 뭐 외대가 좋냐, 뭐 홍익대가 좋냐, 뭐 성적 이렇게 뭐 순위를 매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요 대학보다는 요 학생이 더 잘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학생도 50%밖에 안 되는 거지만 경기대는 종합, 가천대는 교과를 갖춰. 가천대 2합 6인데 여기 2하고 여기 3 하면 2합 5니까 충분히 표준을 맞췄잖아요. 2.58의 학생도 60% 간신히 4등급밖에 안 되는 수능의 성적이지만 단국대와 명지대를 붙었는데 단국대는 종합, 명지대는 교과를 붙었습니다. 자, 1등급부터 2등급 중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최상위권은 수능에 대한 성적이 떨어지는데 좀 덜 떨어지고 2등급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반에서 2등급 되면 반에서 보통 1등은 아니더라도 한 2등까지는 할 수 있는 성적들인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수능이 다 떨어졌어요, 점수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학생들이 과연 수능 공부를 안 했을까? 덜 했을까? 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했을 텐데 점수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급 중반부터 한 4등까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점수가 좀 처참합니다. 이 학생들도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3등급까지는 그래도 74로 시작해서 60, 54. 그 다음에 점점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3월달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일 아이들 대부분입니다. 그죠? 올라간 아이들도 이 학생 2.7등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모의고사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못했다기보다는 성의 없게 본 학생일 것 같고, 그죠? 2등급 중후반은 처참합니다. 정시로 갔다가는 수도권 근처에도 쓸 수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대학을 붙었습니다. 2등급 대학생은 경기 아주 인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있는 건 교과 전형이고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거는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으로 성적은 더 낮지만 또 수능 성적은 안 좋지만 종합을 준비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합이 다 무조건 만능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다닐 때 어차피 3학년 가면 내신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과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회를 가져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수능만 주구장창 준비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수능도 준비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4.48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도 중간이잖아요. 게다가 수능은 더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한성대를 붙었어요. 서울의 한성대 IT 관련된 학과를 붙었는데 종합전형으로 붙은 거죠. 이 학생도 3.65등 학생도 한성대로 붙었는데 내신이 1등급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솔직히 학교에서 내신 1등급까지 차이 난다는 얘기는 정말 공부 성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근데 같은 대학을 붙었습니다. 이 학생도 3.65 학생이 한성대 붙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더 잘한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표만 놓고 보면 어떤 학생들은 3월달 성적이 가장 좋은 성적일 개연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불안하죠. 나 되게 못 봤는데 나는 떨어질 일밖에 없구나. 자, 긴장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험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능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예를 들면 여기 한 60% 된 학생이 정말 수능 준비해서 다음에 70, 80이 되면 좋겠지만 60%대 학생들은 대부분 80, 90%대 정시로 붙을 대학들을 준비하며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한 해 동안 한번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자, 이 오른쪽 이 X축이 수능 등급이고 이 Y축 세로축이 내신 등급인데 이 서류 기점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수능 대비해서 내신이 높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수능 성적보다 내신이 높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신 대비해서 수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월달 거거든요. 요 한 학생과 요 두 학생 정도만 의미 있고요. 나머지는 3, 4등급 대 이 학생들은 요 학생도 자기 내신보다는 수능이 높은 건데 자,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4월을 거쳤더니 요 아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좀 줄어들어서 결국은 수능 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학년 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맞고 또 저 또한 열심히 하라고 권하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공부했다가는 좋은 교육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문 기사에서 봤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이 수능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얼마까지 올려서 어떤 전략을 쓸 건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오를 거야 라는 전제에서 대박만 노리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당한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음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학교생활 충실히 하는데 동기부여 됐으면 좋겠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중요한 건 3월달 모의고사 본 거 반드시 오답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노트 반드시 하셔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